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어제 하루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주말 검사 감소 영향으로 488명을 기록했습니다. 오늘부터 현행 사회적 거리 두기와 5인 이상 모임 금지가 23일까지 3주간 연장됩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34만 회분만 남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국내 백신 접종 차질 우려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오늘 오후 2분기 백신 접종 계획을 발표합니다. 4명의 우주인을 태운 스페이스X의 민간 우주선이 지구로 무사히 귀환했습니다. 지난해 11월 우주정거장에 도착한 우주인들은 5개월 넘게 다양한 과학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미국 정부 고위 관료들이 코로나19 백신의 지식재산권 면제 문제를 세계무역기구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화이자는 12세에서 15세 연령대에 대한 백신 사용이 승인되면 여름까지 1,000만 명을 접종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3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488명으로 하루 전보다 100명 넘게 줄었습니다. 지난달 6일 477명이 확진된 이후 최소 규모입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0시 기준 국내 확진자가 488명 늘어서 누적 12만 3,728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역 발생은 477명으로 수도권에서만 266명이 확진됐습니다. 산발적 감염이 이어지면서 제주를 뺀 16개 시도에서 환자가 나왔습니다. 숨진 사람은 1명 늘어 국내 사망 누적은 1,834명입니다. 위중증 환자는 6명 줄어 누적 164명이 됐고 완치 환자는 491명 늘어 격리 해제 누적은 11만 3,356명에 달합니다. 현행 사회적 거리 두기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가 오늘부터 23일까지 3주간 더 연장합니다. 정부는 코로나19 위중증 환자가 비교적 적고 의료체계 대응 여력이 안정적인 데다 극심한 서민 경제 피해를 고려해서 현 거리 두기 단계를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주간 일평균 확진자 수가 800명 이상이 되면 단계 격상 등 방역 조치 강화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백신 접종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1,000명 아래에서 통제된다면 오는 7월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 두기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새로운 사회적 거리 두기는 현재 5단계인 거리 두기 단계를 4단계로 줄이고 다중이용시설의 영업 금지를 최소화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2차 특별방역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백신 수급과 방역 상황 등을 점검합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낮 청와대에서 보건복지부 장관과 질병관리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특별방역 점검회의를 주재합니다. 이 자리에서는 백신 수급과 접종 계획을 점검하고 코로나19 확진자가 줄지 않고 있는 것과 관련한 추가 방역 대책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12일에도 1차 특별방역 점검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백신 도입에 외교적, 행정적 총력을 기울일 것을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앞으로도 문 대통령이 주기적으로 특별 방역 점검 회의를 주재하고 코로나19 대응 상황을 직접 챙길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국내에 들어온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34만여 명분만 남아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추가 도입 물량은 일러야 이달 중순에 들어올 예정이어서 화이자에 이어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도 당분간 접종 인원이 최소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재민 기자입니다. 그제까지 국내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차 접종을 마친 접종자는 183만 명입니다. 지금까지 200만 6천 회분이 들어와 단순 계산으로는 17만 6천 회분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현재 34만 5천 회분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산 최소 잔여용 주사기를 사용한 덕분에 백신 사용량을 10% 절감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최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인원은 하루 10만여 명으로 이마저도 사흘이면 소진될 분량입니다. 정부는 그동안 백신 2차 비축분을 1차 접종에 당겨 쓰지 않겠다고 했지만
이른바 백신 돌려막기를 한 게 확인된 셈입니다. 4월까지 300만 명 접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무리하게 2차 접종분을 1차 접종에 써버려 생긴 일입니다. 재고는 바닥난 상태예요. 350만 명 상반기에 들어오겠다고 그런 게 5월이 벌써 됐는데 아직까지도 이 시간이 정해지지 않는다는 건 좀 의심이 갈 만한 상황이고 좀 우려가 됐었거든요. 이 때문에 1차 접종을 잠정 중단한 화이자에 이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도 당분간 접종 인원이 최소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 도입 물량은 일러야 이달 중순에나 들어올 것으로 보입니다. 1,200만 명에 대한 1차 접종이 완료되도록 공급 계획과 접종 계획은 세밀하게 짜져 있습니다. 특정 시점에서의 접종 대상과 규모 변화에 대해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으며 하지만 화이자나 아스트라제네카 모두 구체적인 도입 날짜와 물량은 아직 공개된 게 없습니다. 당장 접종 현장의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오늘 변경된 2분기 접종 계획을 발표합니다. YTN 최재민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한 인도에 체류 중인 우리 교민들이 내일과 오는 7일 각각 173명과 221명씩 특별기편으로 귀국길에 오릅니다. 중대본은 내일은 인도항공사가 금요일은 아시아나항공이 운항하는 특별항공편을 통해서 교민들이 귀국한다면서 이어 오는 15일과 17일도 항공편을 추가 편성하고 승객을 모으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정부는 인도발 변이 바이러스를 막기 위해서 지난달 24일부터 인도 한국 간 항공편 운항을 중단했으나 교민을 태우고 국내로 들어오는 항공편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운항을 허가했습니다. 인도에 체류 중이던 우리 교민이 국내에 도착하는 즉시 정보시설에서 1박 2일간 격리되고 PCR 진단검사에서 음성 판정이 나오면 국내 거주지나 개인이 마련한 격리 장소로 이동해서 자가격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네, 지난해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를 받은 사람의 약 90%는 가계에 도움이 됐다고 답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재난긴급생활비를 받은 7,200여 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8.1%가 가계에 도움이 됐다고 답했습니다. 실제 신한카드 데이터를 근거로 분석한 결과 재난긴급생활비를 지원받은 시민은 그렇지 않은 시민과 비교해 소비가 11.7% 증가했습니다. 특히 월소득 200만 원 미만인 경우 19.8%가 늘어서 소비 증대 효과가 더 컸습니다. 서울시는 지난해 4, 5월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시민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서 다른 지원을 받지 않은 중위소득 100% 이하 약 159만 세대에게 최대 50만 원씩 재난긴급생활비로 지급했습니다. 네, 코로나19 감염 이후 호황을 맞았던 마스크 업계가 포화 상태가 되면서 줄도산 위기에 처했습니다. 빚더미에 앉은 제조업체가 담보로 잡힌 마스크가 헐값에 팔리면서 다른 업체들까지 휘청이는 겁니다. 또 사기까지 잇따르고 있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지난해 12월 한 유통업체에서 마스크 19만 장, 3,800만 원어치 주문을 받은 생산업체. 가뜩이나 매출이 부진한 상황에서 선금 1,000만 원이 들어오자 반가운 마음에 물량을 전부 보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남은 대금은 못 받고 있고 유통업체는 연락이 끊겼습니다. 관례대로는 입금을 받고 출고해요. 일단 그 정도 돈 들어오면요. 그냥 보내요, 일단. 의심 없이. 왜 그러냐면 워낙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한 장이라도 더 팔고 싶거든요, 사람 심리가. 경영난 속에 비슷하게 피해를 본 마스크 업체가 한둘이 아닙니다. 다른 분 누구도 피해 받았는데 연락처를 받았어요. 통화를 해서 내용을 들어보니 저랑 똑같은 케이스예요. 그분이 또 모시고 오는 거예요. 저희 단톡방 하나 파시죠? 해가지고 모인 게 7명이에요. 도산하는 마스크 제조업체도 적지 않습니다. 사채를 빌려 운영을 시작했다가 돈을 벌지 못한 영세 마스크 제조업체들이 담보로 잡힌 마스크를 모두 넘기게 되는 겁니다. 제조 유통업체들의 SNS 단톡방에는 이런 마스크가 대량 올라오곤 하는데 심지어 생산 원가보다 싸게 팔립니다. 이 때문에 다른 마스크 업체까지 가격 경쟁력에서 밀리면서 연쇄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시세로 원부자재만 120원 이렇게 원가는 한 150원 잡아야 되거든요. 원가는요. 근데 지금 100원짜리가 나오는 거는 공장 물건들이거든요. 재고 덤핑 물건들이요. 지난해 1월 전국에 137개였던 마스크 제조업체는 현재 1,500여 개에 이를 정도로 폭증하면서 경영난에 빠지는 업체도 크게 늘었습니다.
한때 마스크 품귀 현상으로 수출이 금지된 사이 값싼 중국산이 해외 시장을 점령하면서 수출 판로가 좁아진 것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중국이 지금 시장을 82% 장악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기회가 됐었거든요. 각국의 식약처들한테 보내서 그 나라의 표준화로 채택이 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돼요. 코로나19 이후 최대 호황 산업으로 떠올랐던 마스크 업계가 이젠 기피 산업이 되어가는 요즘. 업계는 마스크 업체를 대상으로 한 범죄와 줄도산을 막기 위해선 저개발 국가 같은 새로운 수출 판로를 개척하는 등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YTN 손유정입니다. 네, 지난해 국내에서 40개의 신약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품목 허가를 받았으나 국내에서 개발된 신약은 하나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식약처가 발표한 2020년 의약품 허가 보고서를 보면 국내 제조 신약 5개와 수입 신약 35개 등 총 40개 신약이 허가됐습니다. 하지만 국내 제조된 신약 5개도 기존 성분을 새롭게 가교 결합한 제품이거나 해외에서 도입된 제품이어서 국내 개발 신약으로 분류되지 않았습니다. 네, 정부가 내년부터 가상화폐 투자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겠다고 밝히면서 시기 등을 놓고 갑론을박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YTN 여론조사 결과 국민 과반은 정부의 내년 과세 방침에 찬성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김태민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갈 곳을 잃었던 시중자금은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투자로 쏠렸습니다. 수십 배에서 많게는 수백 배씩 거래 차익을 거두는 사례가 나오면서 정부는 내년부터 가상화폐 거래 소득에도 세금을 매기기로 했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기타 소득으로 과세가 되는데요. 가상자산을 거래하면서 자산 소득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세 형평상 과세를 부과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시장이 제도화될 때까지 과세를 미뤄야 한다는 반대 목소리도 큰 상황. YTN이 정부의 내년 가상화폐 거세 방침에 대해 시민 의견을 물었더니 찬성한다는 의견이 절반을 넘었습니다. 응답자의 53.7%가 내년 과세에 찬성한다고 밝혔고 반대한다는 의견은 38.3%를 차지했습니다. 권역별로는 부산, 울산, 경남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찬성 의견이 더 많았고 대구 경북에선 찬반이 엇비슷하게 나타났습니다. 연령대별로는 20대에서 찬반 의견이 팽팽히 갈렸고 나머지 연령대, 특히 40대에서 적극 찬성 의견이 많았습니다. 이념 성향별로도 찬반이 나뉘었는데 진보 성향은 67.3%, 중도 성향은 54%가 내년 과세에 찬성한다고 답했고 보수 성향은 반대 의견이 47.4%로 더 많았습니다. 또 민주당 지지층의 72.5%가 찬성 의견을 밝힌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은 반대 의견이 47.6%로 우세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30일 YTN 의뢰로 리얼미터가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500명에게 실시한 것으로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입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오늘부터 주식시장에서 공매도가 부분적으로 허용되면서 주가 흐름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오늘부터 코스피 200과 코스닥 150 주가지수 구성 종목을 대상으로 공매도가 1년 2개월 만에 재개됩니다. 금융당국은 코로나19에 따른 주가 급락을 막기 위해서 지난해 3월부터 공매도를 금지했는데 다시 공매도 물량이 나오면 주가가 급등한 종목을 중심으로 하락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종목별 단기 주가 변동은 불가피해도 국내 증시가 본격적인 실적 장세로 진입했기 때문에 전체 지수 방향성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울산시가 미세먼지 확산을 막으려고 35헥타르 규모의 도시숲을 조성합니다. 대기오염 물질 배출이 많은 산업단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사업입니다. 김인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석유화학 공장이 많은 울산은 오염물질이 섞인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합니다. 미세먼지 나쁨 일수는 2018년에 73일, 2019년엔 42일로 평균 32일 전후인 경북과 경남보다 높습니다. 7월 한 달만 비교해봐도 제곱미터당 2018년엔 39 마이크로그램, 2019년은 29 마이크로그램으로 전국 평균치 2 마이크로그램보다 크게 높습니다.
그래서 울산시는 도심 전역에 나무를 심어 도심숲을 조성해서 미세먼지 피해를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산업단지 도로변과 완충녹지 15헥타르에 미세먼지를 낮추는 수종 23만 그루를 심는 미세먼지 차단숲을 조성합니다. 공장에서 발생한 미세먼지의 도심 유입을 막겠다는 겁니다. 이와는 반대로 시 외곽의 깨끗한 공기를 도심 안으로 유입하는 도심 바람길 조성 사업을 추진합니다. 동해 남부선 패슨 부지와 산업단지 인근에는 20헥타르 규모의 숲을 조성합니다. 기존의 도심 공원과 녹지를 보완하는 연결숲과 디딤 확산숲도 조성해 울산 어디서나 시원하고 깨끗한 공기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들이 숲의 가치를 체험할 수 있게 고등학교 3곳에 산책로와 휴식 공간을 갖춘 학교숲 조성 사업도 추진합니다. 어린이들이 학교를 안심하고 오갈 수 있도록 초등학교 도로변에 녹지를 만드는 자녀 안심 그림숲을 조성합니다. 열섬 완화 효과도 기대되는 이 사업은 심는 것 못지않게 잘 가꾸는 철저한 관리가 필수입니다. YTN 김인철입니다. 네, 전 세계 코로나19 확산세가 또다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국제 통계 사이트 월드오미터 집계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전 세계 신규 코로나19 확진자는 90만 4,627명으로 역대 가장 많습니다. 전 세계 신규 확진자는 지난 1월 8일 84만 4천 명에 육박하면서 당시 기준 최다치를 찍었다가 2월 중순 30만 명 밑으로까지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약 2달간 3배가량 폭증하면서 현재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추세는 코로나19 대박산으로 비상이 걸린 인도, 터키 등 일부 국가가 견인하고 있습니다. 네, 화이자가 12세에서 15세에 대한 백신 사용이 허가된다면 올 여름까지 1,000만 명의 청소년이 접종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화이자는 지난달 초 미국 식품의약국 FDA에 백신 사용 연령을 12세에서 15세로 확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화이자 이사를 맡고 있는 스콧 고틀립 전 FDA 국장은 FDA가 아주 짧은 기간 내에 이 연령대에 대한 화이자 백신 사용을 승인하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승인되면 올 여름까지 1,000만 명이 접종받을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1,700만 명 정도 되는 미국의 12세에서 15세 중 500만 명은 즉각 접종할 수 있고 500만에서 700만 명이 추가로 가을 학기 개학 전에 접종받을 수 있을 거라는 설명입니다. 고틀립 전 국장은 약국 등에서 청소년에 대한 접종을 시작한 뒤 점차 확대될 것으로 내다보았습니다. 네, 국제올림픽위원회 IOC는 도쿄올림픽 참가를 위해서 일본을 방문하는 외국 선수단의 약 40% 정도가 코로나19 백신을 맞지 않고 입국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IOC는 도쿄올림픽을 위해서 일본에 오는 외국 선수 약 10,000명 가운데 60% 정도가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고서 일본에 올 것으로 관측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요미우리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IOC는 올림픽에 참가할 약 200개 국가 지역의 절반 이상이 선수들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지난달 28일 회의에서 이런 관측을 일본 정부에 전달했다고 대회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IOC의 예상대로라면 외국 선수 중 40% 정도는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상태로 일본에 입국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백신 미접종 선수들이 다수 입국한 가운데 대회를 강행할 경우 선수촌 등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미국 우주 탐사 기업 스페이스X의 우주선이 비행사 4명을 태우고 지구로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이들 비행사는 5개월 넘게 우주에 머물러서 미국 우주 탐사 역사상 가장 긴 우주 체류 기록을 세웠습니다. 보도에 최문석 기자입니다. 새벽 3시 직전 대형 낙하산 4개의 메달 물체가 칠흑같이 어두운 미국 플로리다주 멕시코만 바다 위로 서서히 내려앉습니다. 미국인 3명과 일본인 1명의 우주 비행사를 태운 민간 우주선 캡슐 크루 드래건입니다.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의 통제센터에서는 박수와 환호가 터져 나왔습니다.
but we have visual confirmation of the Crew One resilience capsule. 우주 정거장을 출발한 지 6시간 반 만에 지구 귀환입니다. 이번 귀환은 지난해 8월과 달리 심야 시간에 이루어졌습니다. 유인 우주선의 야간 해상 귀환은 매우 드문 일로 1968년 아폴로 8호의 귀환 이후 53년 만입니다. 구조 선박으로 인양된 뒤 무사히 우주선을 빠져나온 비행사는 춤까지 추면서 임무 완수를 알렸습니다. He seems very excited. Feeling pretty good after 6 months in space. 이들 우주 비행사들은 지난해 11월 일론 머스크가 설립한 스페이스 X사의 민간 우주선을 타고 우주로 날아갔습니다. 5개월 넘게 167일 동안 우주 정거장에 머물며 우주 유형과 과학 실험 등의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미국 우주 탐사 역사에서 가장 긴 체류 기록입니다. First time they've done the crewed vehicle at night. We had a lot of confidence in this night recovery based on the cargo mission that we flew and landed in January with SpaceX, and they recovered that vehicle as well. You know, and so our goal is one day that everyone's a space person, and so this is just an exciting first step for that. 스페이스 X사는 크루 드래건을 보수해 오는 9월 또다시 우주 정거장으로 보낼 예정입니다. YTN 최문석입니다. 네, 집에 두통약 하나쯤은 있으시죠? 그만큼 두통은 현대인들에게 흔한 질환인데요. 이러한 두통에도 다양한 원인과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오늘 오후 사이언스투데이 내몸 보고서에서는 두통의 원인과 종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